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병건의 사이다 법률 상담입니다. 다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정말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의 강간. 이 문제가 좀 많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변호사님께서도 직접 사례를 하나 갖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좀 마음이 좀 안 좋은 부분이기도 해서 한번 네.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성인이 미성년자를 간음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범죄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라고 해요. 네네네. 이 법을 도입한 취지는 아직 미성년자는 성적인 판단 능력이 미약하거나 흐린데 성인이 그런 미성년자의 그 판단 능력이 흐린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성욕을 채우는 것을 이제 처벌하겠다. 그게 이제 이 법의 도입 취지죠. 그런데 이제 법의 취지는 좋으나 우리 실제 생활에서 네. 정말로 사랑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이 법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성인이 미성년자를 이용해서 성욕을 채우는 건 당연히 금지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간혹 보면 정말로 나이 뭐 몇 살 차이로 성인과 미성년이 돼가지고 둘은 정말 사랑하는데 법 때문에 그 성인이 범죄자가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네.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오. 예. 이분은 정말 억울해요. 왜냐면 미성년자인 건 맞아요. 근데 둘은 정말 연인 관계로 사귀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인 관계에서 발전해서 서로 성관계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게 밝혀지면서 법을 딱 대입해보니 성인이 미성년자를 간음했으니 이거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되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물론 이제 법대로 하자면 우리 피고인은 잘못했지만 그쵸. 내심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했는데 내가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는 상황. 하지만 뭐 우리가 법을 어길 수는 없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해당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연인 관계로 지냈었던 점, 이게 이제 형사 사건에서 형을 정할 때 양형이라고 하는데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참작을 해주거든요. 이제 연인 관계로 지냈다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 네. 자, 우리 피해자가 있잖아요. 네네. 미성년자. 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일 것 같으세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피해자의 마음? 그렇죠. 자, 그게 마음 중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지 그 피해자의 마음, 이게 형사사건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피해자와의 합의죠. 일단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도 조사하고 가해자도 조사하고 그 증거가 수집이 되면 검사는 기소를 합니다. 네. 그럼 재판을 받게 되는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냐 원치 않느냐, 이게 이제 이 사건의 결과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면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걸 이끌어냈습니다. 네. 그걸 또 이끌어내신 거예요? 당연히 사랑하는 사이여서. 이제 그런 건 또 아니었어요. 왜냐면 진짜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고 또 법적으로도 그 효력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죠. 부모가 이 미성년자의 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의 일을 대신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일단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미성년자의 부모와 이제 접촉을 해서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어떤 협의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나 이런 성 관련 사건은 민감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게끔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거를 막아놔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변호인 조력도 못 받고 피고인 가해자가 알아서 그냥 합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막막하고 두렵겠습니까? 맞아요. 이럴 때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조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을 맡아서 피해자 측 법정 대리인이죠. 피해자의 모와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해서 이제 합의금을 주고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를 받는 그 합의서를 받아서 이 사건은 이제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로 사용한 케이스고요. 이분은 결과적으로 아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참작할 사유가 있었고 합의가 됐고 과거의 범죄 전력 중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도 없었고 반성하고 있고 이런 여러 사정들이 참작이 돼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가 된 건가요? 네. 이제 우리가 형을 선고받고 징역형이 나오면 이제 교도소에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집행유예를 받으면 징역형은 선고받되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는 거거든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범하거나 취소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기간만 잘 지나시면 교도소에 안 가도 되는 결과를 맞으시는 거죠.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이 관련된 사건이다 보니까 굉장히 풀어내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해결을 해주셨네요.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 관련 사건은 되게 민감합니다. 일단 가해자는 뭐 둘째 그럴 것 치고 같아요. 보통은 여성분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워낙 범죄 자체가 민감하고 또 아까 합의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네. 서로에게 민감하기 때문에 합의 절차라든지 사건 진행 절차에 있어서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럴 때 변호사의 조력을 잘 받으신다면은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니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나 너무 답답해서 어딘가에 말을 하기도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면 박병건 변호사님의 진짜 자문을 한번 구해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담의 문이 언제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똑똑 노크만 해주시면 저희 변호사님께서 흔쾌히 언제든지 제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이렇게 억울한 사건도 있고 성공 사례들 오늘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다음 사례들이 벌써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저희 그럼 다음 사례도 한번 보고 오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